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서 1부에서는 40대 직장인인 제가 유튜브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 이유 4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 크리에이터로 살아보자. 두 번째는 퇴근 이후의 삶과 가성비 높은 노후 대비책으로 유튜브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세 번째는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과 동기부여 측면에서 유튜브를 생각하게 되었다. 네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 그러니까 나를 알리는 도구로서 유튜브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부에서 다루었고요. 이거는 저의 이유지만 또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직장인이시면은 유튜브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4개 이유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것을 해봐야 배우고 성장한다입니다. 일부에서도 다뤘는데 저는 유튜브를 보기만 했지 이거를 만들 생각은 아예 안 했어요. 이제 보기만 했죠. 소비자 측면에서. 그런데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는 저는 촬영 장비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영상 편집 툴 뭐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여러분 혹시 짐벌 아세요? 짐벌? 짐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외에서 이 영상 촬영을 하거나 이러면은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면은 떨리잖아요. 움직임 때문에. 그래서 짐벌에다가 핸드폰을 끼고 촬영을 하면은 이런 손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지가 되고 촬영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근데 유튜브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비교해보고 찾아보게 되고 장단점도 알게 되고요. 저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 진짜 정말 몰랐었는데 유튜브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을 했죠. 그래서 브루라든지 플리키라든지 캡컷이라든지 이런 영상 편집 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역시 학습을 하게 됐습니다. 아예 이런 것들을 시도를 안 했다면 아마 학습을 안 했을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고 장비가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학습하면서 역시 사람은 새로운 거를 해봐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뭔가 새로운 걸 해봐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유튜브 자체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이유는 뜻하지 않은 수익과 부수적인 산출물입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유튜브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구독자 1000명 그리고 동영상 총 재생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구독자가 그만큼 안 되거나 총 재생 시간이 4000시간이 안 되면은 돈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신조어를 찾았어요. 퍼플오션이라는 말이 있대요. 레드오션, 블루오션 말고요. 퍼플오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치열한 경쟁을 하는 시장이 레드오션이잖아요. 근데 경쟁자가 없는 시장을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섞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진입장벽이 낮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또 높고 그런데 또 높은 것 같지만 컨텐츠 주제라든지 기획, 구성 이런 것들을 잘하면은 그 경쟁자 분들보다 구독자를 많이 모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 빨리 시작하면은 유리한 시장이에요. 왜냐면은 컨텐츠가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면은 컨텐츠를 누적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앞당기는 거기 때문에 퍼프로션인 시장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컨텐츠가 누적이 되면 훗날 어느 그룹에서 비가 내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행 유튜버 분 중에 빠니보틀이라는 분도 있고 정말 무명에서 시작하셨다가 어느 컨텐츠에서 빵 터져가지고 이전에 찍어놓었던 컨텐츠들도 구독자분들이 보시면서 그렇게 유튜브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찍으면서 구독자들도 모이게 되면 뜻하지 않은 광고 수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컨텐츠를 찍으면 컨텐츠만 남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게 준비를 하면서 그냥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동기부여 자기계발 쪽이기 때문에 원고를 써야 되겠더라고요. 구성을 어느 정도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컨텐츠 어떤 동기부여나 자기계발을 위해서 제가 컨텐츠를 찍으려면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학습을 위해 배웠던 어떤 지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원고라든지 글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습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부수적인 산출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산출물로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이북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뭐 강의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컨텐츠만 남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산출물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다양한 사회 현상과 트렌드를 예의주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전문 바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문가 말고요. 이거 뭐냐면은 한 가지 분야나 어떤 직무, 일에 특화된 나머지 다른 분야는 전혀 문외한이거나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약간 비꼬는 말이겠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회 전반적인 어떤 현상들도 조금 눈여겨보고 요새 어떤 게 이슈지, 어떤 게 트렌드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예의주시하고 싶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새 흑백 요리사 아시죠? 흑백 요리사라든지 뭐 이런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흑백 요리사가 컨텐츠가 떴어요. 그러면 재밌게 봤으면 이거를 자기만의 컨텐츠로 소화를 하려면 파인다이닝은 뭐지? 요리사가 운영하는 식당 정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렌드에 맞는 그 컨텐츠들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고, 컨텐츠들을 찍기 위해서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유의미한 시사점을 뽑아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렌드 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트렌드를 예의주시하고 다양한 사회 현상을 마주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늘 부지런해지고 성찰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입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겠지만 유튜브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려면은 보통 부지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컨텐츠를 계속 저희가 한 주에 하나씩 내지는 한 주에 두 개씩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주기적으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컨텐츠를 만들려면 주제를 찾고 기획도 해야 되고 원고를 써야 되고 그리고 편집을 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인 게, 직장인은 본업이 있고 가정이라든지 이런 생활 밸런스도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적인 시간들을 부지런하게 쓰고 학습하고 성찰을 해야지 이 콘텐츠 채널들이 유지가 되겠죠. 자, 이상으로 8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좀 유튜브를 뭐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다르실 거예요. 이제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아, 이거는 좀 나에게 와닿는 말인데 하는 부분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